현재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어떻게 될지 첫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관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우리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꿈에 잠기지도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잘 알지 않냐 라는 뜻의 카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아마 재회를 바라시는 분 같은데, 그 본인이, 그러니까 질문자님이 바라는 관계로 가고 싶으면 아직 조금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빌어야 할 시기도 아니고, 뭔가 우리 다시 잘 해볼래? 라고 말을 할 그런 시기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서로의 상처를 조금 더 보듬어야 할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애초에 우리는 되게 잘 안 될 거라고 이미 기정사실화를 했어. 질문자님이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약간 자포자기? 약간 거의 포기했다. 90% 정도? 아, 나는 이 사람과 관계 회복 어차피 안 될 거 알아. 근데 지금 헛된 희망이지만 한번 걸어보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헛된 희망 타로 카드에서나마 위로를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클릭하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뭐 희망적인 메시지, 뭐 재회가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회가 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그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본인의 멘탈 케어,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게 정말로 본인을 위한 일인지, 본인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차분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상대방이 막 보고 싶고 그런 느낌은 아니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크게 싸워서 헤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두 분 중 한 분의 마음이 식어서, 혹은 두 분 다 마음이 조금 예전과 같지 않아서 헤어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살짝 아까운 것 같아. 지금 헤어진 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걔만큼 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걔처럼 그렇게 오래갈 인연도 나한테 없는 것 같아. 걔가 나한테 마지막 사랑이 아닐까? 이러면서 약간 예전 관계의 아쉬움을 가지는 거지, 그 사람과 다시 잘 해보고 싶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예전 관계, 추억에 미화되어서 감화되어서 예전 관계의 그때 우리 그 향기, 그때의 공기,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냄새, 그때의 어떤 따뜻했던 사랑, 행복했던 생각, 그런 것들이 그리워서 그리워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관계가 다시 만났을 때 예전과 같은, 예전보다 더 행복한 생활이 가능할까? 내가 혹시 추억을 미화해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추억만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질문자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건 그건 것 같고, 상대방 입장으로 리딩을 했을 때는 상대방은 약간 재회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너가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왜 계속 과거의 우리 관계에 관해서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상대방은 재회할 마음도 없고 연애할 마음도 없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어서 연애를 안 한다, 재회를 안 한다 보다는 그냥 지금 상대방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본인은 본인 할 일이 중요해. 연애를 하면서 소홀히 했던 여러 관계도 있잖아요. 뭐 연인이 1순위였던 분일 수도 있고요. 일을 하거나 동료들에게 소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들을 지금 다시 꿰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상황, 그런 과정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재회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보내도 반응이 되게 차가울 거야. 이렇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비수 꽂는 걸 망설이지 않아요. 왜? 상대방은 과거 인연에 미련이 없거든. 아마 다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정리를 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놨어, 언젠가
아, 그래, 내 일이 다 완료되면은 너와 재회는 되겠지. 재회는 할 수는 있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유쾌한 감정은 아니에요. 되게 약간 좀 찐득하고 음습한 감정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서 제가 자꾸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되게 약간 재회 컨설턴트 이런 데를 가셔야 될 것 같아. 타로를 봐서 아 이거 재회가 된다라고 말을 듣기보다는 약간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 정도로 카드가 되게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고 굳이 가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카드만 봤을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 1대1 개인 리딩을 해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제너럴 리딩으로, 전체 리딩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당황스러워. 상황 자체가 되게 약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헤어졌지? 얘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입장들 중에 이런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예쁘게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잠수 타고 헤어졌어요. 혹은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상대방의 마음이 식은 거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거나 뭐 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자책하시는 건 그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상대방은 마음의 정리를 거의 다 끝냈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사연자 분들 중에 상대방은 굉장히 단호하고 나 더 이상 너를 만날 생각이 없어 라는 이런 철벽을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 조언이 뭔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사람과 어떻게 될지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분과 되게 어쨌든 잘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 카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약간 답답할 수 있어. 뭐지? 우리 관계가 되려고 하면은 뭐가 끊겨. 뭔가 진전이 되려고 하면은 툭툭툭툭 뭔가 연결이 끊기는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질문자님들은 되게 빨리 진도를 빼고 싶어 해. 근데 상대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우리 관계가 뭔가 어떤 단어로 지정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상대방은 반면에 우리 조금만 더 알아가 보면 안 될까? 우리 좀 성급한 것 같아. 나는 시간을 천천히 두고 너를 알아가 보고 싶어. 그때 관계를 정립해도 난 늦지 않다고 생각해 라는 그런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불협화음이지 뭐 그 사람은 좋아하는데 나는 좋아하지 않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말이 너무 좋고 애초에 서로가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고 싶지 않아도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건 약간 운명 느낌이긴 한데 아니에요. 인연인 것 같고 아마 질문자님이 뭐 그래 너 말대로 해 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들면은 직진할 거예요. 상대방이 약간 상대방 취향이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약간 고민하는 거 많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고 머릿속 되게 복잡하고 질문자님이 보지 못하는 두수 앞, 삼수 앞, 막 열수 앞 뭐 이런 것들을 다 막 체계화 시켜가지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질문자님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복잡하게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복잡한 거야. 관계 정립하는 거 하나에도
굉장히 신중하고 진지하고 매사에 진지하고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얘 참을성이 좋네 혹은 날 기다려주네 이해심이 넓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일단은 제가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펜타클 4라고 해서 되게 욕심쟁이 같은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이거 진짜 보이는 그대로예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치고 싶지 않다. 나는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만큼 다른 가치도 나한테 중요해. 둘 다 버릴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할 바에는 둘 다 파괴해버리고 말겠어. 내가 가지지 못하면 부숴버리고 말겠어. 이런 느낌의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상대방 쪽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다려봤자 결국엔 이어질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은 굉장히 철저하고 약간 음습한 느낌도 있어요. 목표로 하는 걸 갖기 위해서 주변을 하나씩 다 쳐내는 느낌? 질문자님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질문자님이 본인만 보게 하기 위해서 주변인들을 가감없이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약간 경각심은 갖고 계셔야 돼. 물론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본인 이상형일 수 있고요. 본인이 현재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혹은 되게 저 사람과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 관계가 이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상대방이 본인 생각보다 더 음침하고 본인 생각보다 더 집착적이고 본인 생각보다 더 철저하고 본인 생각보다 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너무 좋게만 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카드가 드리는 조언이고, 제가 또 리딩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쟁취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쟁취를 해요. 그게 본인한테 해악을 끼치던 말던 간에 그냥 일단 갖고 싶으면 가지는 게 성격이야. 그냥 그런 사람인데 그게 상대방과 시너지가 맞을 거예요. 지금이야 계속 지지부진하고 왜 되려고 하면 말아. 되려고 하면 짜증나게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참을성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리딩 하는데 상대방 특징이 본인 특징 같고 지금 질문자님한테 드리는 말이 상대방 특징 같다 하면은 그냥 반대로 생각해서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러니까 약간 다수 쪽의 리딩에 조금 더 편파적으로 리딩을 해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입장이 반대다 하면은 그냥 반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음침한 쪽이 다가가야 돼요. 약간 웃기긴 한데 저돌적인 사람이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돌적인 쪽은 오히려 행동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음침한 쪽이 다가가야 한다고 하냐면 자꾸 음침한 쪽이라 해서 죄송해요. 근데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이 뒤에 저 사람을 가지기 위해서 염탐하고 주변을 맴돌고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어내려 할 거예요. 어쩌면 다 읽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음습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사람이 뭐 음흉하다, 더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걱정은 접어두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마저 이어서 리딩을 하자면 음습한 분이 어차피 다가가야 되는 게 그 사람은 이 사람과 최적의 상태에서 최적의 만남 장소에서 최적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계획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대로 해야 돼요. 저돌적인 분이 그 사람 계획을 망쳐봤자 관계는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점점 뒤로 밀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돌적인 분이시라면 본인의 행동을 조금 자제하는 게 맞다. 만약에 본인이 음습한 쪽이다. 그럼 그냥 본인 계획대로 하세요. 어차피 이어지니까. 물론 상대방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겠죠. 본인이 음습한 쪽이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만약에 지금도 너무 오래 끊었다 하면은 여기서 더 끄는 순간 상대방은 새로운 인연을 찾아 떠나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사랑이 너무 넘치는 타입이에요. 본인이 사랑을 쏟을 상대가 옆에 없으면은 그냥 파랑새 마냥 뽀로롱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금 기회가 찾아왔을 때 최대한 계획을 빨리 실현시키는 게 좋고, 만약에 본인이 저돌적인 분이다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음습하신 분들은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여러분들이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릴 테니까요.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어떻게 될지 세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카드들이 좋아요. 본인이 아마 원하는 대로 될 것 같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쟁취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카드에 보면 완드 3라고 해서 스스로 꽃길을 뿌린다, 스스로 쟁취해 나간다, 이런 느낌의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의 카드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완드 카드는 정신력이 엄청나가지고 막 상대방의 어떤 방해가 들어와도 나는 너랑 사귈 거면 사귀어야 돼, 이런 마인드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존감도 높고 자존심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쟁취를 해야 된다. 고백받는 거 그런 거 좋아하죠. 근데 본인이 고백하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애초에 약간 상대방에게 본인이 첫눈에 반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약간 내 이상형인데? 혹은 귀엽네? 이런 느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막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저 사람과 결혼이 하고 싶어, 이런 거는 너무 동화 같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면 재밌네? 혹은 귀엽네? 이런 느낌으로 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재밌네 하면은 이미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귀엽네 라고 해도 그것도 이미 게임이 끝난 거니까 첫눈에 반했다 할 수 있겠죠. 한번 귀여워 보이거나 재밌어 보이면 끝이잖아요. 그게 콩깍지가 엄청 두꺼우니까. 이쁘다, 잘생겼다와는 조금 달라요. 그거는 이성으로 보지 않는 상대에게도 붙일 수 있는 말이지만 귀엽다, 재밌다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본인이 첫눈에 반했을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이 첫눈에 반했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마 질문자님은 본인 눈에 맞아야 사귀는 타입? 그러니까 이상형이라는 게 확고해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좋다 매달려도 난 너 안 좋아하는데 미안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굳이 MBTI로 따지자면 ENTP, INTP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왜냐하면 상상력은 풍부한데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굉장히 호불호 확실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뭔가 억지로 맞춰주거나 하는 그런 타입도 아니에요. 본인은 어른스러울 때는 어른스럽고 천진난만할 때는 한없이 천진난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MBTI 2개를 예시로 든 거고요. 그리고 약간 현실적인 감각도 있긴 해. 왜냐하면은 본인은 약간 연애를 하지만 본인의 커리어, 어떤 본인의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들과 본인의 연애를 약간 동시에 가지고 가는, 양립하는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와 일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는 거죠. 본인은 본인이 그런 특징을 가진 걸 알아. 그래서 애인이 본인한테 본인만 봐달라는 강요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애초에 강요할 것 같은 사람과 만나지 않아요. 본인은 사람을 되게 잘 본다고 자부를 해요. 그리고 의외로 지레도 잘 피해가긴 해요. 왜냐면 눈이 높아서.
눈이 높으면 엔간한 지뢰는 다 피해 가거든요. 그래서 본인 사람을 되게 잘 본다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눈이 높아서 지뢰가 알아서 그냥 대충 걸러지는 거예요. 채 한번 치면은 그래도 불순물 대부분 걸러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뢰라고 해도 막 대전차 지뢰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쥐덫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질문자님이 약간 그게 있다. 연애를 하면은 상대방한테 살짝 의존적일 수 있어요. 살짝이 아니라 많이 의존적일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굉장히 극소수일 것 같고, 이 의존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밖에서는 약간 상여자 상남자야. 그러니까 이 상남자 상여자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본인이 한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른스러운 느낌이죠. 밖에서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본인 할 일도 척척 해내고 대인관계도 좋고 교우관계도 원만한 사람인데, 본인의 집, 본인의 가정, 그러니까 본인의 애인을 만났을 때는 어리광을 피운다는 거죠. 그때만 잠깐 본인 나이로 돌아와요. 어린애 같아지고 어리광 부리고 나 좀 봐줘, 나 오늘 힘들었어 이러면서 찡얼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애정을 갈구할 수도 있어요. 자존감은 높은데 또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전전긍긍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을 갈구하게 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약간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은 어차피 질문자님을 좋아해요. 애초에 질문자님은 본인을 좋아할 것 같은, 본인이 1순위일 것 같은 사람만 골라 사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상대방이 본인 손바닥 안에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은 본인과 똑같은 사람이고 어쨌든 본인이 고르고 골라서 만난 사람인 만큼 뭔가 본인 손아귀 안에 있을 것 같고 본인이 되게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착각이고 상대방도 알아요. 아, 얘 나 이용하는구나. 아, 얘 지금 내가 본인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챈다고요. 왜냐고? 적당히 멍청한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본인 눈이 높아가지고 또 똑똑한 사람을 만나. 되게 눈치도 빠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런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금방 깨질 수 있어요. 금방 연애를 하고 금방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 정리도 빨리 하는 분들인데, 분명히 그런 분들인데 연애가 오래가지 못하고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은연중에 그런 행동을 했고 상대방이 그걸 눈치를 챘고 관계가 빠르게 식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상대방을 절대로 본인의 손아귀 안에 두지 않는다. 그냥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오래 연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그냥 본인이 다가가려고 하고 첫눈에 반한 상대도 있고, 그래서 이미 작업을 치고 있을 수 있고요. 접근 중일 수 있고요. 어쩌면 지금 연애하기 전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언해 드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조언하는 거는 관계가 발전되고 연인이 되었을 때 해야 하는 주의사항, 그런 것들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과 어떻게 될지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살짝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질문자님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거나 그리워하긴 해요. 근데 약간 나는 할 일이 있어, 나는 너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모종의 이유가 있어 라고 본인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면서 그냥 억지로 시선을 돌리고 돈을 벌려고 하고, 돈밖에 안 보여 지금. 굳이 시선을 억지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어떤 궤도에 오른 그 일을 계속 쭉 해서 본인의 목표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서 눈을 돌린 느낌입니다. 포기한 거죠, 스스로. 근데 마음이 포기가 안 돼. 분명히 본인은
포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포기가 안 돼서 상대방 주변을 계속 맴돌아. 그러면 안 되는 거 본인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해봤자 안 될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제일 잘 아는 게 아마 본인일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무 자르듯 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고 슬프고 포기했다가 괴롭고 슬프고 포기했다가 포기가 안 되고 괴롭고 슬프고 포기했다 막 이러면서 쳇바퀴 돌듯이 매일 기승전결 마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기분 평소에 안 좋으실걸요? 왜냐면 본인이 왜 그런지 본인도 알아. 근데 해결 방안이 없어.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실걸요. 최근 들어서. 그런 게 보이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 영상을 골라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지만 아마 이 감정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될 때까지 그 루틴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은 본인이 그 감정에 굴복을 해서 그 사람과 다시 잘 되거나 아마 관계가 끊겼던 관계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재회온도 굉장히 강해요.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아직 본인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애매한 친구 관계일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 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질문자님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질문자님이 본인이 스스로 관계를 끊어낸 느낌이에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질문자님 스스로가 그냥 우리 안 되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낸 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재회가 너무 힘들어요. 상대방은 마음의 정리를 이미 다 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리워는 하는데 사과만 받고 싶은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미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증오할 수도 있어요. 너가 날 상처 입혀놓고 잘 지낸다고? 야 두고 봐. 네가 후회 안 하나 두고 보자고. 이런 느낌일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질문자님 뭘 어쩌질 못해. 다가가고 싶어도 무서워. 걔가 뭔 말을 할지 모르겠거든.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계속 좋아해. 좋아한 지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에요. 최소 반년 이상. 좋아한 지 굉장히 오래된 느낌인데 그 마음이 막 그렇게 푸릇푸릇하고 풋풋한 첫사랑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되게 음습하고 되게 앞에 그러니까 2번인지 3번인지 카드 앞전에 음습한 사랑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랑 약간 좀 달라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있는 음습함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돼서 뒤에서 몰래 좋아하는 음습함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가 안 되는 걸 알아. 상대방을 좋아해.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어. 근데 이걸 티내면은 본인이 끝냈던 관계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겉으로는 기를 쓰고 너를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사실 널 좋아해. 뒤에서 좋아할게. 너에게 다른 사람이 생겨도 널 좋아할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는 이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질문자님께는 굉장히 미안한 말이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본인은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어줍지 않게 조언이나 어떤 피드백을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관계를 끊더니 갑자기 사랑한다면서 막 맴돌아. 막 겉으로 봤을 때는 나를 싫어하고 막 미워하는 것처럼 행동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미워하는 게 아니야. 아직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는데 왜 저래? 이런 느낌을 받게 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도 본인과 비슷한 인성을 가진 어떤 인지 상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숨겼다고 해서 잘 숨겨지는 게 아니라 원래 제3자가 타인이 봤을 때 다 티나거든요. 본인은 숨겼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약간 CC 둘이서 본인들은 잘 숨겼다고 하는데 프린터기도 학급 프린터기도 쟤는 CC네 라고 알아듣잖아요.
바로 알아보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나 좋아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한 거야? 변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이미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희망적인 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희망적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곧이곧대로 믿었다 칩시다. 그럼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겠죠? 그야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의 목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돈, 본인 1억을 모으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나 집을 사고 싶어, 이런 목표, 돈이 관련된 목표를 위해서 상대방을 억지로 상처 입히고 칼로 찌르고 관계를 끝냈어. 그런데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목표로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이어지면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상대방한테 계속 나 너한테 관심 없어. 나 너한테 계속 상처 줄 거야. 너가 나 계속 좋아하면은 나 너한테 되게 못되게 굴 거니까 나한테 관심 꺼. 이런 태도를 계속 보여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곧이곧대로 듣잖아요. 이미 차단박혀도 할 말이 없거든요. 진짜 약간 그런 뜻으로 했던 행동은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으로 했던 행동 맞잖아요.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상처 입혔으면 본인도 상처 입힐 수밖에 없어요. 박수도 양손으로 쳐야 박수예요. 한쪽만 친다고 박수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희망적이다 했잖아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얘가 일부러 상처를 주는 거구나 라고 인지는 한다고요. 물론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사과는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래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일지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최대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상처 주는 행동은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에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했다. 미안하다. 하면 그거 이해해줄 사람은 널리고 널렸죠. 애초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본인과 비슷한 수준이겠죠. 네.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날에 뭔가 더 이상 증오와 미움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